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지난 1월에 결혼을 하면서 네. 저랑 저희 남편 주택수가 총 3채가 됐어요. 네. 네, 제가 2채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하나는 2018년 1월에 매입을 했고 또 네. 다른 하나는 2019년 8월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일시적 2주택자가 됐고요. 네. 남편은 2018년에 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으로 저희가 3주택자가 돼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부터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겹경사네요. 결혼도 하시고 집도 3채나 있으십니다. 앞으로는 절세만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세무사님하고 바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 절세 혜택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행복한 고민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신데 시청자님 혹시 이제 네. 혼인이 이제 올해 1월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은 이제 혼인 신고를 바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혹시 신고는 하셨어요? 아, 네, 저 결혼하고 바로 혼인신고했어요. 아, 혼인신고 바로 하셨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거랑 이제 남편 되신 분이 갖고 계신 집이랑 혹시 소재지가 어디에 소유하고 있을까요? 아, 제가 가진 주택 2채는 2개 다 파주에 있고요. 파주? 남편 집은 서울이에요. 아, 남편분은 서울이고요. 이거 2018년이라고 하셨죠, 남편 거는? 네네. 아, 네. 지금 시청자분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데 이게 보시면은 결혼을 이제 시점으로 해서 결혼하기 전에 남편도 집을 한 채 갖고 있었고 이제 배우자 되시는 부인분도 집이 한 채 갖고 있었고 그럴 때 결혼을 해서 집이 2채가 되면은 사실 한 세대를 구성을 하는 건데 한 세대에 집이 한 채만 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혼인을 함으로써 집이 2채가 된 경우에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그 한 날 기준으로 해서 5년 안에 집이 2개, 각자 남편이 하나, 부인이 하나 갖고 있을 때 결혼하고 나서 5년 안에 먼저 파는 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줘요. 그럼 남아있는 건 한 채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비과세. 그리고 결국은 한 채 한 채씩 갖고 있으면 둘 다 그 9억 안에서는 이제 비과세가 되시고 9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시는데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분이 원래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그 다음 집을 사는 과정 속에서 1세대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집이 2개가 있는 경우에 원칙으로 이것만 해도 얘도 비과세 받고 얘도 비과세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함과 동시에 집이 한 채 더 생겨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결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결혼 혼인신고를 늦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얘를 먼저 팔게 되면 얘 비과세 받으실 수 있고 얘랑은 혼인으로 집이 되셨기 때문에 얘를 먼저 파시든 혼인으로 세대 구성해서 비과세 혜택 받고 남아있는 건 어느 거든지 간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역을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파주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서울에 계신 이제 남편분이 갖고 계신 집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조정대상 지역 안에 소재하는 집이고 특히나 구입하신 날짜가 파리대책, 그러니까 17년도 파리대책 이후에 취득하시는 물건이잖아요. 이때는 거주 요건이 2년이 필수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거주하지 않으셨으면 혼인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혼인으로 세대가 구성돼서 비과세 다 괜찮은데 거주 요건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 2년 거주를 하셔야지만 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위에 거 2개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얘 팔 때는 그거 하나 주의하시게 되면은 세 채 다 정리하실 때 다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2017년 8월 이후에 취득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거주를 하시면 또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8월 2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여기서 이제 취득이라는 게요, 세무사님. 네네. 이게 기준이 뭐 계약일인지 아니면 잔금을 치른 날인지, 네. 네, 뭐 취득 신고를 한 날인지 궁금해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물어보세요. 우선 네. 진짜 계약금 주고 나면 실제 내가 팔린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명의가 넘어간 게 아닌지 뭐 판 게 아닌지 저희랑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양도를 하는 시기와 취득하는 시기는 같아요. 내가 팔면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실제 잔금이 넘어간 시점하고 소유권, 등기가 넘어간 시점하고 실제 내가 덕이 들어가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세 개 중에 빠른 걸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등기를 보는데 혹시 등기보다 그 전에 잔금을 치렀다거나 계약서가 좀 빨리 써져 있다거나 미리 들어가 살았다거나 그것 때문에 날짜 때문에 장특공제라든지 비과세 요건이라든지 요게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한번 유의하시면 되실 것 같고 좀 애매한 게 원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일자라든지 양도일자 봤을 때 잔금청산일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요런 날짜로 보는데 예외적으로 요즘 부동산 대책이 워낙 많이 또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책을 발표할 때 원래는 유예기간을 두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발표하고 바로 적용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특히 2017년 8.2 대책 이런 경우 봤을 때 8월 3일부터 바로 시행이다. 난 잔금 치른 게 아니라 계약금을 이미 준 상태 모르고 법이 시행될지 모르고 준 상태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잔금 이룬 시점까지 계속 새로운 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계약금 주신 분들 있잖아요. 17년 8.2 대책이나 뭐 이제 2018년 9.13 대책이나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계약금을 준 거에 대해서 과거 거 법을 적용을 하는 거지. 그거 외에는 대부분 잔금 치른 시점이나 소유권 넘어간 시점이나 그게 중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6.17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부터 적용이 네.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혹시나 이제 대책 발표 시기 이후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잘 참고해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